세상에는 아직도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해외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연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대해 오해하던 게시자의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 대학교의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많은 나라 중에 유달리 한국을 선택한 건 당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낸 나라이며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인적 자원 하나만으로 최고의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이러한 발전은 저의 꿈과도 크게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의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숙박업소를 몇 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어느 정도 받을 준비가 되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잘 됐던 우리 가족의 숙박 사업은 최근에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난 뒤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숙박 사업 역시 빠르게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에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희 한국 유학을 정말 반대했던 분이십니다.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한국은 후진국이면서 시민의식도 정말 부족한 나라인데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냐며 다시 취리히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는 한국이 스위스보다 선진국이며 시민의식 역시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역시 아니었죠. 그 이유는 제가 한국으로 간 이후 아빠가 운영하시던 숙박사업은 끝없이 최악으로 가고 있었고 아빠는 그 이유를 한국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추리히는 유럽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아시아인 역시 많이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추리히에 오면서부터 점점 숙박업이 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시면서 화가 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인들은 입실과 퇴실 시간을 절대 지키지 않으며 입실 시간보다 몇 시간 빨리 와서는 방으로 안내하라고 진상 부렸고 퇴실 시간이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숙박업소에 별을 깎으면서 안 좋은 후기를 남기곤 했으며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기엔 너무 과한 요구들이 많았고 영업에도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숙소에서 가스가 샌다는 말을 검침원에게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 연락을 들은 아빠는 놀라서 숙소로 급하게 갔는데 그곳에서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나간 숙소에는 전부 수도가 켜져 있었으며 창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최고로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여행객들은 아빠가 서비스 차원에서 구비했던 샴푸와 바디워시 역시 모두 엉망으로 만들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3일만 있다가 갔는데 물 50톤을 넘게 사용했으며 창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방비와 그 외의 비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본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시설에 묵었었던 한국인들에게 전화했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바가지 같은 요금을 책정했고 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물과 난방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도 당신에게 오히려 이득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빠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이런 식으로 돈이 아깝다고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가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한국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정말 많다고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인은 숙박시설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침구까지 정리하고 방청소를 끝내고 난 뒤에 퇴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분명히 한국인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권검사는 못했지만 자기들을 한국인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웰컴 드링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걸 들은 저는 한국인들은 절대 공짜를 원하지 않으며 무료로 권한다고 해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빠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몸에는 악취가 가득했으며 사람들의 키도 많이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더더욱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시아인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은 분명 중국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권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인 편을 들고 중국인을 욕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당장 스위스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빠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아빠에게 답장을 하지 않아서 아빠는 한국까지 저를 찾아와 당장 스위스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한테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스위스로 가고 있던 상황에 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빠가 봤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닌 것을 한국인들 스스로 아빠에게 확인시키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빠에게 한국의 지하철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빠는 지하철을 정말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의 지하철은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한국의 지하철이 유럽의 대중교통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실 때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겨서 한국의 지하철 한 번만 타보고 가자고 했고 그곳에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키는 유럽에서도 큰 편인 177cm였는데 지하철의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아빠보다 키가 컸으며 지하철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빠가 놀라워한 점은 아직 미성년인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아빠보다 큰 것이었고 한국의 여학생들 역시 키가 상당히 크다는 것에 놀라워한 것이죠. 지하철을 내려서 이 모든 걸 확인한 아빠는 이내 저한테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국과 한국인은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셨고 한국에 온 김에 며칠 더 지낸 아빠는 한국 문화를 통해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빠는 스위스로 귀국하셨고 저는 한국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가끔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하고 온갖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 사람들도 속지 않고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위스에서 온 안나의 경험담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난 이탈리아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중국인들이 있었어. 중국인과 한국인은 뚜렷한 특징이 있지. 일단 중국인들은 키가 작은 편이야. 그리고 빡빡머리거나 짧은 머리가 많지. 그에 비해서 한국인은 키가 크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어 있어. 한국인들은 특히 피부가 좋아. 그리고 미남과 미녀가 많지. 한국인들은 상당히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 절대 한국인일 리가 없지. 내가 듣기론 그들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향이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 그건 일종의 유언비어야. 밥 먹고 난 뒤에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양치질을 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샤워를 하는 것 역시 기본이지. 그들은 정말 청결한 사람들이야.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아. 내가 영어로 물어도 잘 모르는 영어를 어떻게든 구사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그에 비해서 중국인들은 끝까지 중국어로 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려. 물론 도움을 주든 안 주든 자유지만 매너의 차이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지. 중국인들은 거의가 시끄러워. 그래서 정신없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이 더러워지기도 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그건 중국 안에서의 중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야. 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역시 황당해. 공무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나 뭐라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